경북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11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대형 복합 쇼핑몰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운 겨울날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바람 가림막이 버스 정류장에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우리 지역도 연일 괴석되는 대기 정체에 공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도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연일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침부터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쌓인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벗어나기 위해선 오늘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호흡기 보호를 위해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3도, 안동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10도, 안동은 8도, 청송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무척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옷차림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 드러나는 날 많겠고요. 수요일 아침부터 또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구에서 발생한 홍역이 경북으로 퍼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경산에 사는 30대 여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홍역 발원지로 추정하고 있는 대구 제1연합소아과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자녀가 입원한 제1연합소아과에 있었고 이 며칠 뒤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홍역을 의심해 보건소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홍역이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줄 알고 경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에 걸린 30대 여성이 이곳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400명 정도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먼저 의료진에 예방접종을 했고 다른 접촉자에게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홍역에 걸린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사도 경산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홍역 바이러스 감염기에 파티마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이 경북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북으로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산될 수 있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판별진료소라든지 정보건소, 병원 그리고 국가지정격리병상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면역 저하자 임산부들은 활동을 공중에 노출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나이들부터 지금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의료진 5명이 홍역에 걸려 진료에 차질을 빚는 파티마 병원은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이 늘어 10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11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이 폐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취재의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중심 동성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입니다. 이름에 맞게 10대와 20대를 겨냥한 업체가 110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정작 구매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알아보는 10대와 20대가 늘어난 탓입니다. 온라인에는 쿠폰이나 이런 게 많이 달리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오프라인에서 입어보시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고.
매출이 떨어지자 롯데백화점은 이곳 영플라자 대구점 영업을 다음 달 말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영업을 시작한 영플라자 대구점은 11년 만에 폐업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이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10대와 20대 소비자를 겨냥한 미니백화점, L큐브 2곳을 정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한 10년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시장이 넓어졌어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인터넷을 워낙에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마트는 대구 CG점을 폐점한 데 이어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몰 등 온라인몰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는 대구에서 매출이 부진한 지점 내부를 새로 탈바꿈하는 투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최근 꾸준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고전 중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리라고 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심리적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 확대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은데요. 김건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식약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 조건을 나타내는 6자리에 다음 달부터는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돼 모두 10자리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에 휴경이 새로 추가돼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헥타르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계열 사업자에게 지급되던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7월부터는 계약 사육 농가에 직접 지급되고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대상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km 이내로 확대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족해 새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합니다. 농촌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대표하는 조직이죠. 대의기구고 심의기구고 대통령의 농업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 되는데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올 한 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정말 고역이죠.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바람 가림막이 안동 지역 버스 정류장에 등장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성락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웅부공원 앞 버스 정류장. 정류장을 둘러싼 비닐막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투명 비닐로 돼 있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로 사방이 막혀 있어 추위를 피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 맛이 또 따시다 이게. 저쪽은 바람이 막 샥샥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바람 불어 안 들어오거든. 그리 뭐 따뜻하죠. 앞쪽에 바람막이가 설치된 안동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찬바람과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특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쉬면서 몸을 녹일 수 있어 좋습니다. 좋지요. 이래 놓이 너무 좋지요. 뭐가요? 아이고 바람 안 들어오고 안 춥잖아요. 그 차 기다리는데. 버스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바람 가림막. 안동시는 지난 여름 설치한 그늘막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거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12곳에 우선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승강장에 대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에 대해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비바람 가로막이 버스 이용객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전국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요즘 서해는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져 비상인데요. 반대로 여름이면 바닷물 수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면서 우럭 집단 폐사 등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죠.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아열대 물고기를 양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출하를 앞둔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고수온이 딱 시작되면은 한꺼번에 또 오르는 시스템.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또 오르고. 최근 5년간 충남 가두리 양식장에선 우럭과 숭어 등 1,000만여 마리가 고수온 피해로 죽어 1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천수만 해역에서 주로 양식하는 우럭은 평균 수온 28도 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폐사가 시작됩니다. 충남도는 고수온에 약한 온대성 어종인 우럭 대신 아열대 물고기인 대왕 범바리 보급을 위해 양식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 서해 수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면 질병에도 강하고 종자 생산부터 출하 사이즈 상품 크기까지 1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왕 범바리를 양식 대체 품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왕 범바리는 대왕바리와 범바리를 교배해 만든 아열대성 어종으로 치어가 우럭보다 4-5배 비싼 대신 1kg 출하 가격도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우럭보다 2-3배 더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물고기 양식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제주도에는 비자나무 수천 그루가 자생하는 비자림 자생지가 있습니다. 최근 그 비자림 일대에서 비자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며 어린 상록 화렵수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주 MBC의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는 비자림. 탐방로 옆 곳곳에 잘려진 나뭇가지가 잔뜩 쌓였고 숲 여기저기에는 밑둥만 남은 어린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20년 새 비자나무 60여 그루가 고사하자 구실 잣밥나무와 생달나무 등 생육 속도가 빠른 화렵수가 비자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베어낸 겁니다. 다른 이 상록 활렵수가 우세하다 보니 거기에 빛 투과량이 차단하게 됩니다. 결국 비자나무 종자가 발화하더라도 거기 정상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숲 면적 44헥타르 가운데 베어낼 면적만 총 8.3헥타르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빛이 숲 안쪽까지 환히 들 정도로 어린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면서 자연적인 숲 생태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흙이 부족한 곶자왈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숲의 종 다양성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난초 식물들이라든지 또 다른 보호종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생물체들은 싹 죽어버리고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비자나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꼭 제거해야 할 수종만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등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명절용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과 선물용 축산물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 판매업체인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는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지 등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북 지역에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교육 활동을 하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지도교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5건의 소송이 제기돼 교육청이 4건 승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전문 변호사 상담소로 구성된 교육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피해 교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팀 전북과 2019 시즌 개막전을 펼칩니다. 오는 3월 1일 전주에서 펼쳐지는 2019 K리그1 공식 개막전에 대구FC는 2018 FA컵 우승팀의 자격으로 K리그1 정상인 전북과 맞붙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경남과 울산도 같은 날인 3.1절 경기를 펼치고 이어지는 다음 주 첫 ACL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대구FC는 3월 5일 멜버른 빅토리아와의 원정 경기로 ACL 일정도 시작합니다. 대구의 신축 축구 전용구장인 포레스트 아레나의 역사적인 개막 경기는 한 주 뒤인 3월 9일 제주를 상대로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응급 환자는 8만 500여 명으로 한 해 전 7만 5천여 명보다 6.1%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221명, 6분 30초에 1명꼴로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63.9%인 5만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 17,000여 건, 교통사고 8천여 건이었습니다. 심정지 환자 1,100여 명 가운데 125명을 소생시켜 소생률 11.6%를 기록했고 구급대원 폭행은 12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이정원 씨 5만 원, 성주읍 성산삼리 주민일동 25만 원, 아세아 농기계 이기상 대표 30만 원, 영남에너지 정영탁 대표 50만 원, 성주읍 경산육리 주민일동 40만 원, 성주군 성주읍 대황 1리 주민일동 35만 원, 성주읍 성산 4리 주민일동 25만 원, 대흥 1리 주민일동 30만 원, 예산 4리 주민일동 40만 원, 경산 1리 주민일동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연일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침부터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쌓인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오늘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호흡기 보호를 위해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3도, 안동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10도, 안동은 8도, 청송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무척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도 계속해서 옷차림엔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출근길 곳곳에 안개 짙게 끼는 곳 있지만 점차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영천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0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6도, 김천 영하 9도로 출근길 쌀쌀하고요. 낮에는 문경 8도, 김천도 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의성도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8도, 의성 9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드러나겠고요. 수요일엔 아침부터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